네,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예, 월급이 뭔가요? 네. 예. 잘라고 외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예.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맞습니다. 미생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네.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오늘도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대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대표님 주변에 그 투자를 한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익률이 너무 나지 않아서 장도 좋지 않고 해서 맞아요. 참 뭐 그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시작을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로 허덕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로 시작을 해보죠. 예. 제가 이제 언제 오른다, 언제 떨어진다, 언제 투자하면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도 그러니까요. 항상 투자의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 어.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늘 이제 바뀌게 되어 있다. 어. 제가 주말에 자전거 탔어요. 네. 철쭉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철쭉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철쭉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오늘 박선영 아나운서가 옷으로 표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뭐 철쭉도 집니다. 또 계절은 또 여름이 올 거고요. 철쭉선이 예, 그리고 또 가을이 올 거고 겨울이 오듯이 항상 사이클이 있다. 그 사이클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좀 길게 보는 그런 자세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상이 블루베리 같다라고도 말씀. 오늘 철쭉이에요. 아, 철쭉이요? 네, 네, 철쭉. 알겠습니다. 아, 좋은 해석이에요. 네. 요즘에 주식시장도 그런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투자자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준비한 주제가 암호화폐 관련이라면서요? 뭐 한창 때 비해서 암호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투자 시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제는 그 거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이 사기 피해 사례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네요. 이 범죄 피해액만 해도 5조 5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범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가 능사가 아니다. 네. 우리 주의를 가지고 길게 보는 자세를 갖자. 뭐 이런 자세로 오늘은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예. 투자 수익률이 바닥을 참 치고 있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네. 여기에다가 범죄 피해까지 늘면은 뭐 우리 투자하는 분들 너무나 힘드시겠어요. 네, 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가 누가 싶겠죠. 사기를 당하든 말든 네.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지금 들어가셔서 사기를 당하시거나 거래소가 또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맞아요. 걸로 인해서 굉장히 또 마음 쓰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가 비트코인도 투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또 오늘 방송에 네.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한번 투자해 볼까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암호화폐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네.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요? 네. 예.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있잖아요. 예. 이 화폐의 그냥 반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박선영 아나운서랑 저랑 돈 거래를 해요. 근데 이제 현찰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돈을 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박선영 아나운서한테 돈을 주면서 이제 이체 내역을 네. 정확하게 이제 남기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거기네요. 그 온라인 정보는 중앙은행 서버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 서버에 있지 않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 환경에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서점에서 책이 출판되면 뭐 몇천 권, 몇만 권 이렇게 출판되지 않습니까? 네. 그 출판하듯이 모든 거래 장부를 우리 책에다 다 꽂아놓고요. 그걸 체인으로 연결해놓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서버가 망가지면은 제가 박선영 아나운서한테 돈을 얼마 줬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게 없음으로써 증명을 못할 수도 있지만 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책자에 책이 한 권 없어지더라도 나머지 책에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 네. 그 안에서의 화폐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전자화폐로 보기도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된 전자화폐의 특성인 현금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전자화폐로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 가상화폐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개발자가 또 발행에 참여하지 않고 또 채굴을 해요. 네. 그래서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에서도 또 통용이 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도 또 구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상화폐와 전자화폐는 구별되는 우리 암호화폐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맞아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뭐 암호화폐 하면 그냥 비트코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어떤 그 뭐 가상화폐다, 뭐 땡땡 코인이다 이렇게 뭐 이름도 다양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화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네. 그리고 뭐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을 다 전자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예. 가상화폐는 이제 그 뭐 싸이월드 도토리나 게임머니, 쿠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말씀드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기관이 없는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책이 발행되는데 그 책에 장부가 쓰여서 여러 책장이 꽂혀져 있는 게 체인화돼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많이 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그렇군요. 아시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코인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화폐들 가운데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가 있고요. 또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 전자화폐 카카오페이에서 뭔가 실수가 됐다. 우리 난리 나겠죠. 그죠. 그리고 법적인 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카카오 있겠죠. 당연히 받죠.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준비해 왔는데 네. 전자화폐에서 이렇게 서부터 보면 전자화폐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발행기관이 이제 금융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현금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금화도 가능하다. 근데 가상화폐는 좀 달라요. 이거는 기업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가 만약에 그 기업이 파산함으로써 도토리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고요. 예를 들어 저 기업 파산했는데 내 도토리 빨리 내놔라. 라고 이제 아무리 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도토리 10개에 10,000원에 오늘 우리가 서로 거래를 하겠다.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역시 현금화도 시킬 수 없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마찬가지로 이제 법적인 인정도 안 되고 발행 기간도 없습니다만 네. 요즘에 현금화가 된다는 게 이게 또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네.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걸 이제 가상화폐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로 맞습니다. 볼 수 있고 네. 현금화는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볼수 현금화가 되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그렇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겠죠. 맞아요. 네. 네. 자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정말 명확하게 좀 이해가 좀 되는 분들이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현금화는 할 수 있는 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어떤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건데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종류에도 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시조세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좀 포함해서 이게 좀 제일 선두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선두라고. 200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네.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바탕으로 설계돼서 2009년 처음 발행이 되었는데요. 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때 얼마였어요? 인식 자체가 없어서 2009년도에는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거래된 게 2010년도였는데 네. 예. 1달러를 넘지 못하는 0.39달러, 1비트코인의 가격이 0.39달러였다. 300원이 360원이랬네요. 예. 그러던 비트코인의 얼마가 가치가 된 상승해가지고 거지, 2017년도 12월 8일에는 네.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원화로 2,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요. 네. 배 아파요? 예. 2021년에는 11월 19일이죠. 12월 9일에는 네. 8,270만 원으로 야.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비트코인이 작년에 10만 배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고 이때 이제 돈 벌고 외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옆집 철순에 돈 벌었다 그러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후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은 굉장히 높죠. 2018년 8월 19일에는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2조 6,018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이게 같은 시기에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인 2조 4,300억 원을 넘는 규모라서 과히 폭발적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예. 1,000만 원을 만약 샀으면은 예. 2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군요. 대박.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또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극단적인 이런 변동성이 크다는 거 이게 맞아요. 아주 큰 단점이라고 보일 수 이주.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 교환을 매개로 해야 되는데 이 교환이 과연 언제든지 가능하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아무래도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신뢰의 문제도 좀 어려운 보호 장치 부분이 있다. 없는 거, 예, 그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나 중앙기관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예.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원장을 분산하는 분장 원산 기술을 토대로 인터넷상에서 개인 대 개인 이 거래에 이용될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예. 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제 깊숙이 침투돼 있다. 그래서 네.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 탈세 수단으로 이용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우리가 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또 단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법률적인 규제를 받지 않을 목적에 출연을 했는데 그 법률적인 규제에 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 보고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텐데요. 주식이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거래소를 통해서 되는 건가요? 네, 거래소. 예, 거래소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만들어지는 거래소도 네, 네. 10,0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로 거래소를 만 통해서 개요? 예, 1만 개 정도 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엄청나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가상통화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를 달러나 유로, 그다음에 파운드, 위안, 엔 그리고 우리 원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와는 달리 개장 시간하고 폐장 시간이 따로 없어서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증권 거래소처럼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래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각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게 암호화폐 목록이 이제 거래되고 있고 리스트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1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1만 개가 있다는 건 어떤 문제일까요? 아주 튼튼한 거래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그냥 않은 게 안전상 많다는 같은 데도 얘기죠. 있기 네. 때문에 해킹도 당하기 쉽고 내 자산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쉽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렇기 때문에 무작정 뛰어드시면 안 되고 주의할 부분들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순현 선수 투자한다고 요즘 아예 안 해서요? 투자요? 네, 주식 투자 아예 안 해서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네. 그래요? 새 가슴이에요. 예. 그래요? 안 아니, 보는 거죠, 그냥. 안 보는 예. 거예요? 또 모르죠. 돈은 있어요? 거기? 돈이요? 예. 네, 거기 있어요. 돈은 있죠. 네. 돈은 보관해 놓죠. 언젠가는 내가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의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냥 유동성 자금으로 보관해 놓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설마 내가 돈 맡겨놓은 증권 거래소나 아니면 증권회사가 망한다. 뭐 이거 이런 생각을 없어지겠어. 이런 생각 안 없어지겠어. 이런 하잖아요. 생각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투자는 실질적으로 안 하신다는 박선영 아나운서도 주식 계좌에는 돈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네. 문제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런 은행이나 증권사로 착각하고 거액을 장시간 넣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행 가면 그냥 쉽게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명동이잖아요. 네. 명동 가면 명동 초입부터 이 안전사항들이 있는 조그만 건물들 있죠. 그게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만 개가 넘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여기에 돈을 오래 방치를 하고 넣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는 환전 업무를 하는 그런 우리가 한번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거래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이 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또 보면은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지갑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수백, 수천억 원의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지갑은 어떤 건가요? 사실 뭐 이게 거래가 이렇게 우리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개인만의 월렛, 지갑이 있는 거고요. 그 지갑은 우리가 돈 보관하는 일반적인 지갑과는 달리 개인 키와 공개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물로 보여지는 통장 같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공개 키에는 계좌번호가 있고 개인 키에는 계좌 비밀번호가 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 키가 근데 여기서 유출이 되면 네. 암호화폐 자산을 도난당하거나 사고나 실수를 대비해서 백업을 해놓지 않으면 네. 개인 키를 복구하지 못해 암호화폐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지갑, 이더리움 지갑 이런 암호화폐 종류별로 사용해서 이런 월렛이 있는데 이게 핫 월렛이 있고 콜드 월렛이 있어요. 핫과 콜드가 있다는 거 우리가 네. 한번 여기서 배워봤으면 좋겠고 어떤 차이인가요? 핫 월렛은 온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입출금과 송금이 가능한 암호화폐 지갑을 말합니다.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하드웨어 지갑이나 예를 들어 USB 보관, 종이 지갑 이런 걸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에서 주로 이렇게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핫 월렛은 언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지만 해킹에 또 취약할 수 있다라는 네. 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2014년 일본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 콕스 2018년 비트코인 교환 서비스인 코인체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도난 사건 등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핫 월렛에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온라인도 이게 좀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런 거래소 해킹이 사실 비트코인은 가장 취약점이다. 근데 해킹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도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맞아요. 내 자산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암호화폐 투자를 해라, 어떤 게 좋다 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 뭐 다양한 사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긴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좀 다시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네. 저희가 말을 해본 건데 일단 실제적인 사례를 좀 들어야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승지 아나운서께서는 늘 제가 하는 얘기, 이 어려운 얘기들을 또 잘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예, 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여기에 정말 수많은 컨셉들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장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안의 화제는 뭐 저희 사무실 인근에 뭐 여러분들이 이걸 예. 또 보고 계시니까 식당들. 예, 그 예. 충남 논산에서 저희 또 어머니도 보고 계시거든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정쾌희 실장 어머니도 이걸 꼬박꼬박 챙겨보신다는 그러시군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뭐 여기서 NFT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메타버스 수많은 이 투자와 관련된 컨셉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투자를 하라. 이 투자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이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자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투자를 할지 말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곧 이제 더 이상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없다고 하니까 희소성의 가치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네. 이거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분들도 계신데 자세히 알게 되면 이게 들어갈지 말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네. 사기 사례를 보면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사실 거래가 거의 없었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만 원도 안 하던 때에 시험 삼아서 어떤 분이 이제 몇 개를 구입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 흘렀는데 이게 10,000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수십억 원 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가서 이제 돈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거래소 자체가 해킹으로 털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자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된 거죠. 증발된 사이버 거죠. 수사대에 신고하고 내 돈 찾아달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찾을 수 없는 돈이다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으로 이게 뭐 어렵게 투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산 자체가 날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체이널리스의 2022 암호화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15조 8천억 달러. 이게 일경 한 9천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셀 수 없는 돈이죠. 네. 이는 2020년보다 550%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몰리니 해커들도 몰려들어서 2021년에 범죄에 연루된 암호화폐 지갑이 140억 달러, 16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네. 예.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그래야겠네요. 있겠습니다. 예. 수십억 원을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를 잡을 수가 없으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면서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스캠이에요. 사기죠. 예. 2021년에 총 77억 달러에서 1년 사이에 81%가 증가한 한 9조 한 2천억 정도의 사기가 등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암호화폐 범죄 유형 가운데 러그풀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는데 러그풀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이 사용자들이 사기를 보는 그런 피해 사례를 일컫고 있습니다. 네. 이 러그풀은 2021년 전체 사기 피해액에서 37%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암호화폐 사기 비단 뭐 해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닐 것이고 국내에도 이제 뭐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에도 뭐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그풀 피해 사례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액보다 70% 이상 많은 숫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투자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것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암호화폐 유사수신 다단계 판매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거래소 내에 사기 횡령 등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대행, 특히 암호화폐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사기가 있으니까 이런 점, 요 세 가지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사기 피해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어떤 예. 점 유의해야 될지 요 점 저희가 좀 짚어보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딜 가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언제 넣고 언제 뺀다는 거를 막 확정적으로 알려준다는 그런 투자 설명회 같은 데는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가 많은 거래를 하고 있고 이미 기존부터 이 거래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해 보시고요. 가짜 거래소가 많기 때문에 이 가짜 거래소 때문에 피해 사례가 많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리고 큰 곳에 들어가야죠. 그죠? 예. 네. 우리도 이게 셋이 있지만 만약에 셋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이 피해 사례에 이런 카페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요.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공유하는 게 그래야 좋습니다.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백직잔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십시일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나눌 때 사기도 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사례를 좋겠고 공유하자. 그리고 또. 가장 네. 중요한 건 온라인상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특히 더 철저하게 우리 개인 보안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